예,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된 기업 하나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바이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요. 잘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뉴지랩 파마라는 기업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합니다. IPR 파트너즈 이재준 이사님, 정경민 변리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정지혜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네. 자, 일단은 헬스케어 관련돼서 최근에 그 시장에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나 혹은 뭐 그럴 만한 가능성들이 있는지 이재준 이사님 먼저 잠깐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헬스케어 바이오주 하면은 성장주로 분류가 되죠. 근데 연초에서는 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성장주들이 오히려 가치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가치가 하락을 했다가 3월 들면서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수출 실적이 좀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이 백신에 관련해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이슈가 나타나면서 자체적으로 CMO 물량을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백신에 대한 국산화, 내재화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좀 헬스케어 업종이 투자에 대한 심리가 점차적으로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글로벌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낮은 접종률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 시장에 대한 성장 전망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결국은 이 헬스케어 바이오 업종에 대한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리레이팅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뉴지랩 파마라는 기업도 사실은 이렇게 썩 많이 잘 알고 있는 기업은 또 아니긴 합니다. 뉴지랩 파마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이사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뉴지랩 파마는 이제 구 HD 프로였고요. 그 원래는 5G 서비스 쪽 관련돼서 IoT나 자율주행차, 커넥티드가 AR, VR 이 4차 산업혁명 쪽 관련돼서 5G 휴대폰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D캡스 보안 상품을 유통하는 5G 유통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은 지금 현재로서는 2020년 사업 보고서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5G 스마트폰 유통 사업의 비중이 74% 정도로 높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 관련된 부분에서 4세대 항암제 신약 개발,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본격화하면서 제약바이오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사업의 2020년 사업 보고서 매출 비중은 12%밖에 아직 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2020년 사업보고서 시점으로 봤었을 때는 제약바이오 기업보다는 이 5G 쪽 관련된 기업으로 현재는 그 색깔이 비춰졌는데, 지금 기업에서의 이 신사업에 대한 제약바이오를 육성을 하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명 변경까지 한 거거든요. 뉴지랩 파마로 변경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제약바이오 사업을 더욱더 키우겠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회사 이름이 뭐라 그러셨었죠? HD 프로입니다. 구 HD 프로였다. HD 프로에서 뉴지랩으로 갔다가 뉴지랩 파마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기존 사업이 매출 비중이 많은데요. 점차 이제 신사업, 제약바이오 쪽으로 간다는 거고요. 네. 정지혜 변리사님께 제가 성함을 잘못 말씀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제 뵀으니까 틀릴 일 없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특별히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그 기술이라든지 바이오를 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뉴지랩 파마도 한미일 비소세포 폐암 이상을 이제 글로벌하게 신청 곧 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변리사님 측면에서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뉴지랩 파마가 미국 아너트 테라퓨틱스와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인 탈레트렉티닙 라이센스 계약 체결을 했는데요. 라이센스가 다 어려워요. 네, 이 탈레트렉티닙은 최초의 일본 다이치 상표가 개발한 ROS1과 NTRK 양성 고형암에 대한 표적 항암제입니다. 이 다이치 상표는 지난 2018년 아너트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미국과 일본에서 임상 1상을 진행했고요. 이 1상 결과 일반에서는 이제 완전 관해 사례도 나왔다라고 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약물입니다. 또 화이자의 폐암 치료제 이제 젤코리 내성 환자들에 대해서도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해부터 중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한미일 IND 신청이 승인된다고 하면 총 4개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 뉴지랩 파마는 이 탈레트레티닙에 대해서 국내 식약처 품목 허가 취득 후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도입을 했는데요. 아너트 테라퓨틱스에서 미국과 일본 임상 2상을 신청하고요. 국내에서의 임상 2상은 뉴지랩 파마에서 맡았습니다. 네.
그러면 비소세포 폐암 이상 말고 또 다른 지금 이 회사가 진행하는 임상이나 또 연구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게 또 하나 이제 중점적으로 또 개발을 하고 있는 게 대상암제가 있거든요. 네. 이 대상암제는 미국에서 고 디스커버리에서 최초 개발돼서 미국 자회사인 뉴지랩 파마로 도입된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젖산 유사체인 프리브로모파이루베이트가 암세포에 진입하게 해서 암세포 내에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단계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암세포의 대사활동을 방해해서 암세포가 에너지가 없어서 사멸되도록 하는 그렇게 만든 항암제인데요. 이 대상 항암제를 17년간 연구해서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보면요, 미 국립암연구소에서 시험관 실험에서 암세포 성장이 억제되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쥐를 이용한 비임상 연구에서도 항암 효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또 추가로 2018년에 메릴랜드 대학과 수행한 연구에서 보면요, 방사선 치료와 병용을 했을 때 그리고 이 대사항암제 단독으로 투여를 했을 때 모두 효능을 나타내는 것을 봤고요. 그 외에 응급 임상에서 16세 간암 환자, 78세 흑색종 환자, 101세 방광암 및 폐암 환자, 신경내분비암 사기 환자한테서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우선은 간암 치료제로 5월경에 글로벌 임상 1, 2상을 신청해서 본격적으로 개발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개발을 진행하는 것과 별개로 부분적인 기술 수출도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암 외에도 다른 암에도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간암 임상이 완료되는 대로 적응증을 확대하는 임상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변리사님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제 앞서 얘기한 그 비소세포 폐암 말이에요. 그게 탈레트렉니틴. 네. 근데 이제 2상을 신청했는데 1상도 어렵고 2상도 어렵지만 정말 어려운 거지 3상까지 가서 차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2상을 신청했다는 게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아직 갈 길도 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긴 한데 네. 지금 뉴지랩 파마에서 이제 또 하나의 전략은 특히 이 대사항암제 같은 네네. 경우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 간암 치료제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아서 임상 2상 후에 조건부 사용 승인을 통해서 빠르게 들어가겠다라는 전략을 또 하나 취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하면 물론 이제는 탈레트리틴까지는 이제 3상까지 봐야 될 수도 있겠지만 대사항암제에서는 2상까지 하고 바로 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대사항암제는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가고 이제 임상을 막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단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준 이사님께 뉴지랩 파마라는 기업을 보시다 보면 지난주에 뭐 소송 관련해서 이 회사가 이제 1심에서 패소한 건이 이제 전임제 대주주와 관련된 게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내용이 좀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최근 공시에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소송 관련된 결과가 나왔고 이 소송이 처음에 이제 나왔던 공시가 2019년 6월 달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중국계 투자자인 젠틀마스터 리미티드 외에 4곳에서 중국계 투자자 대상 원래 100억 원의 규모 3자 배정 유증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네. 근데 하지만 이제 투자자들이 납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측은 계속해서 투자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납입기를 그래서 변경 공시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계속 안 나타나다 보니까 뉴지랩 측에서는 이제 다른 옵션이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최대 주주를 넥스트아이에서 RNA 인터내셔널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시점이 2018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투자를 받으려고 했었을 때가 2018년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계속해서 안 되다 보니까 투자자의 최대 주주를 변경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기존 주주인 넥스트아이에서 RNA 인터내셔널로 변경을 했고요. 그러면서 새 주인이 바뀌면서 오히려 경영진 교체와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4,500원에서 한 14,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예. 그게 대략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주가가 확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이 젠틀마스터 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자 우리한테 유상증자 청약 기회가 놓쳤다. 그러니까 너네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그게 결국 이번에 나온 공시에 손해배상 청구 이 공시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 중국 투자자 젠틀마스터 리미티드에게 손을 들어주게 됐고요. 판결 내용에 대한 이 내용을 보면은 젠틀마스터 리미티드에게 52억 원
52억 원, 그다음에 트레저 펀드 LTD에게 78억 원, 총 130억 원입니다. 네. 130억 원을 2019년 6월 6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로 해가지고 돈을 주어라. 라는 게 바로 이 내용의 공시라고 보시면 될 것 근데 이제 같고요. 아직 1심이라는 거죠. 예. 네. 그런데 지금 항소를 한다고 이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결국 뉴질랩 쪽에서 지금 반기를 내세워가지고 지금 나온 거고요. 이 현재의 이 소송 규모에 대한 피해액은 자기 자본 대비 현재 20% 정도로 예. 굉장히 큰 규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지혜 변리사님 저희가 이제 모신 게 이 특허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전문가시잖아요. 뉴질랩 파마가 가지고 있는 특허 현황 좀 알려주실래요? 네, 뉴질랩 파마는 이제 최근에 사명 변경한 거잖아요. 네네. 뉴질랩에서. 네, 본래 뉴질랩은 5G CCTV VR 사업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뉴질랩 자체가 소유한 특허는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좀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신약 개발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미국 자회사 뉴질랩 파마를 설립을 하고 고디스커버리로부터 대사항암제 기술을 도입을 해왔는데요. 이 대사항암제 기술 관련해서 고디스커버리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특허 등록을 가지고 있고요. 약 30개국 이상에 진출해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쉽게도 이 대사항암제 특허는 한국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상태, 즉 한국에서는 권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대사항암제 특허들은 2027년부터 만료되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허가받기 위해서 소요된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한다라고 하더라도 독점기간이 아주 여유 있게 남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간암치료제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아서 임상 이상 후에 조건부 승인받아서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남은 특허 기간을 고려하면 이렇게 빨리 가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뉴질랩 파마 자회사 뉴젠 테라퓨틱스에서는요. 코로나 치료제 개발군 중 하나인데요. 나파모스타트의 효능 지속 기간을 3배 이상 증가시켰다라고 하는 서방성 제제, 그리고 나파모스타트 경구용 제제에 대해서도 특허 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추후에 특허들은 더 많이 나타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업은 사실 이제 바이오 쪽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대사항암제 말씀하신 쪽에 특허가 중요하군요. 그 얘기하셨고요. 이재준 이사님, 시간상 저희가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송 관련해서 그게 1심 패소한 게 지난 16일 아닌가요? 근데 그 주가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 영향들 안 받고요. 주가 전망이나 투자 관련한 포인트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이 회사의 실적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워낙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실적이 안 좋았던 원인은 결국은 기존의 회사에서 있었던 매출액도 줄어든 부분이 있었지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제약바이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이 R&D 투자를 많이 지분 투자와 R&D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손실이 누적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측면이 있어서 실적적인 측면으로 해서 접근을 한다라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리고 또 좋지 않았던 점은 이제 12 발행이 과다합니다. 그래서 현재 7번의 12 발행을 해서 가지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오버행 이슈가 발생하면 주가의 희석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이 모멘트 그래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이 코로나19 치료제의 나마모스타트 개발 이슈가 임상에 대한 이상 관련된 이슈가 올해 좀 결과가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부분과 앞서 이제 변리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한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 이 항암제 쪽 말고도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결국은 제약업에 대한 밸류체인을 이제 업사이드로 좀 본다라는 측면은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주가 측면은 단기 박스권이고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 10,000원 선에서에 대한 지지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단기 박스권 12,500원에 돌파를 한다면은 14,000원까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켓 주민 뉴질랩 파마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봤습니다. IPR 파트너스 이재준 이사님 그리고 정지혜 변리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